서울신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실시했었던 한국사 수행평가를 모두 응시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이번 수행평가는 다가올 다음 주에 있을 2차 지필평가를 대비하는 공부의 총정리가 되었기를 하는 바람에서 실시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불량학생 상태이신 것 같아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요, 현재 지금 현장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두 학생이 앉아 있는데 1학년 4반 황주원 학생과 1학년 5반 한전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사 문제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땡땡 실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소한 일단은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에만 알 수 있는 실록이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질문 볼까요?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우의정이 나와 있어. 아, 우의정이라고 하면은 영의정이 있는 부서이니까 조선시대죠. 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조선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벼슬 이름 가지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어사회보고에 따르면 지금 양민이 날로 줄어든 계단이라고 합니다. 자, 양민. 우리 이번 시험 범위의 조선시대를 보면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계층이 양민, 상민이죠. 근데 세금을 내는 계층이 줄어들고 있어. 아, 이거 적절함이 엄청나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공천, 사촌을 상관없이 엄마의 역에 따르게 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공천. 그러니까 공적인 나라에 속한 천한 사람들. 사적인, 개인적으로 속한 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학교 알다시피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지요. 그런 차이랑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친. 누구의 신분을 따라가래요?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비종목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조선시대에 영조 때 있었던 법안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제나야, 기억에 들어갈 왕입니다. 누구이세요? 영조요. 영조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제나랑 조원이 푸조리 학생들인데 어제랑 그저께 우리 무슨 요리 만들었어요? 탕평채. 탕평채 만들었습니다. 무슨 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영조. 그래요. 그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주원아, 니은이 설명하는 제도의 명칭을 서술하라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비종목법. 그렇습니다. 노비정보법이라고 합니다. 노비의 신분은 누굴 따라가라? 아빠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노비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영조 때 있었던 정책임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교과서 75쪽에 있었던 지문이고요. 학습지는 11쪽에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시점하면서 이거 전교생의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참 이거 어렵게 많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지문인지 보자. 자, 아이고,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아주 평생 동안 힘들었던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나를 낳아주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하영 선생님은 이하영 쌤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우리 주원이가 강동현 쌤한테 동현 쌤이라 부르지 못하고, 어이구,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글, 허균이 썼던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임진왜란 이후,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를 기준으로 역사의 용어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이니까 조선 후기에만 할 수 있고요. 이 소설에서는요, 봐봐. 소설 속 주인공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를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 이름 써야지. 자, 적자와 서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별에 대해서 이것을 없앨 것을 주장하게 되었으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던 지배층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 소설의 이름은 허균이 썼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에 해당하겠으니 이 가에 들어갈 주인공
네, 주어나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홍길동이죠. 홍길동전 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4번입니다. 교과서 68쪽이고요. 학습지 1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지문도 교과서에 출처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지문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형조, 한성부, 사실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게 조선시대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당시에 지금에 있겠습니다만 종로에는 6개의 물건을 취급하는 독점시장이라고 해서 유교전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를 제외한 난전이라고 해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고 싶냐면은 지금 난전은 일종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인이야. 자, 여러분들 아마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철을 타면 가끔 이렇게 이 물건은 1,000원인데 하나만 사주시오 하는 상인 보셨습니까? 카트 끄고 다니는 상인들. 솔직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전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합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지요. 그 난전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금지하는 권리. 뭐라고 한다고? 금지하는 권리. 난전, 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앞으로 전철에서 물건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겠으니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해라. 난전권을 폐지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답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정책에 이름을 쓰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의 이름을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통공정책을 시행하였다. 또는 통공정책이다 해도 맞고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진행된 시기가 1791년인데 정조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이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 해도 맞고요.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서술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조선 후기 정조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사갑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지문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잘하죠? 자, 네, 비웃었어요. 자, 다음, 교과서 70쪽에서 7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 11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안 잘리죠? 네, 좋아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 어떤 사건을 말하겠는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읽어서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결 방안 쓰라는 문제였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지문 보자. 임술년. 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1862년이에요. 도시가 어디예요? 진주예요. 자, 우리 진주하면 우리 제나야 유명한 음식 뭐가 있어요? 그럼 전주죠. 참고로 진주는 햄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전주 아니에요. 네, 진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 몽둥이를 두고 무리를 지어 있대. 이제 반란이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가라옵자라는 반란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반란의 원인이 뭐래?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거두었고 수령, 향리, 아전들이 억지로 세금을 포탈하고 빼앗았다고 하니 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진주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뜯어갔다고 지금 저항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임술년에 있었던 농민 사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이름을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철종, 순종, 헌종 때 시기 때 세조정치로 인해서 각 지의 수령과 행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서 되었었던 삼정의 문란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지문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정책을 말하겠는데요. 일단 삼정의 분란이 원인이었어. 자, 그러면 주어나 첫 번째 삼문장을 해결하기 위한 관청 뭘 만들어야 돼? 정을 설치해야 돼. 그렇지요. 삼정의 분란 해결하기 위한 기구임을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일단은 수령과 흥리가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주어나 당연히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감찰관을 파견해야 됩니다. 누구를 자주 보내야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의 거사를 파견하였다. 삼성 이정청을 설치하였다까지만 써야 정답을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정리해 보실 수 있을 답안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지문은 우리 7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 되겠는데요. 제나야? 네,
문제 보셔야죠. 네. 우리 지금 한자나랑 우리 황조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는 82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는 시점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지문이 어려운 거야. 벨로네 공사 대리의 서한. 벨로네. 얘들아, 이름이 이게 한국식 이름이에요? 그치, 약간 이름 이상하지?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교과서에 이 지금 82쪽에 지문이 있습니다. 자, 며칠 안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쳐들어간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땅에 지금, 네, 조선 땅에 자신들의 황제 폐하만이 우리의 조선의 왕위를 결정할 수 있대. 자, 무슨 소리냐? 이게 굉장히 거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황제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의 왕을 지금 좌지우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우리 지금 그장 해당하는 이 국가에서는 황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병임박해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프랑스가 복수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나야, 혹시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혹시 안기비법 기억나십니까? 이거 잘못하면 선생님 말하면 이거 명예훼손 걸릴지 몰라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때 그 연예인 유명한 그 PD분, 자, 유병재?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은 병인양녀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나야, 여기서 나라는 우리 무슨 나라예요? 프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하면 안 돼요. 자, 8번. 많이 틀렸는데 이 프랑스가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 장각에서 훔쳐간 물건이 있어. 자, 주어나 뭐라고 해야죠? 외교 장갑 도서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정식 명칭은 외교장각 의궤라고 합니다. 자, 쌤이 이거 다 틀리게 했거든. 왜냐하면 외교장각 이건 도서관 이름이에요. 도서관을 뜯어간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뜯어갔는데 이 의궤가 뭐 하는 거냐면 조선시대에 그 당시에 왕이나 왕실에서 결혼식을 할 때, 장례식을 할 때, 잔치를 베풀 때, 무슨 사절단을 맞이할 때 각종 행사를 할 때 왕은 무슨 옷을 입고 왕비는 무슨 옷을 입고 또 음식을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각종 행사에 대한 그 매뉴얼을 그린 그림책이야. 근데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알록달록 색깔이 있었던 그 그림책을 보고 우와 신기하다. 우와 색깔이 다양하네. 이거 좋은 책이겠지 하고 판단하고 가져간 책이라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외규장각 의궤가 맞아요. 그러니까 외교장갑만 가져갔다고 하면은 틀린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88쪽부터 89쪽에 있었고요. 학습지는 시섭쪽에 있었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나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어려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10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이제 조약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이랑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아요. 왜요? 아니, 아니야, 나쁜 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주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나라에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앞으로 이제 조선을 일본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무시무시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가 침략적인 의도를 알 변경이 있는 문장이고요. 자, 우리 문장 여기 있었죠? 조선은 앞으로 일본이랑 무역을 하기 위해 세 가지 항구를 개항시킬 건데, 이 부산은 개항되어 있어. 어디랑 어디를 오픈한다는 말을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리 이상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본의 항해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멋대로 지도 그리고 멋대로 바다를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합니다. 이 권리 뭐라 부르냐면은 해안 측량권 또는 해양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 그때 수업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건 지금 우리 국토에 대한 이건 침탈 행위가 되겠습니다. 명백한 이건 영해의 침범입니다. 자, 10조입니다. 가장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벌하지 못하고 일본인이랑 관련돼 있다면 일본인이 일본 가서 알아서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영서재판권이라 부르는 이거는 불평등한 권리라고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의 이름을 물어보고 두 도시를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나야, 이 조약의 이름 뭐라 부르죠?
그렇지요. 마지막 단어. 조약이에요? 조규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졸수 조규라고 써야 돼. 묻는 말이 조약이라고 해서 조약 썼으면 다 틀려요. 다행히 이번에 이런 학생은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로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나야. 이미 부산은 개항됐어요. 추가로 개항을 요구했던 두 도시. 어디랑 어디예요? 원산이랑 인천이요. 그렇습니다. 두 도시 이름은 원산, 인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인천에 제나 집 가는데, 네, 그치? 전철 1호선 타면 인천행 가지. 거기 무슨 역에 내려요, 집에 갈 때? 그 개봉이라는 역이 이때 인천이 경인선 개통하고 나서 만드는 최초의 기차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험범위 공부하실 때 우리 개봉역, 영등포역, 소사역, 노량진역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92쪽이고요. 학습진 15쪽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강의 끝나가네요. 자, 이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는 것처럼 만화 그림이 있었을 것이고, 이 홍제학의 상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이 글은 사실 굉장히 거만한 글이야. 이 홍제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고종이 진짜 열받아서, 나중에 이 상소를 올린 홍제학을 처벌하기 위해 진짜 사지를 찢어버려요. 이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능지처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거열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을 찢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은 이 홍제학의 상소문이었습니다. 자, 전하께서 누구? 고종이야. 당신은 말이야,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척사의정을 알고 계십니까, 전하? 네? 고종이라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사이비 무리들이 이거 활개치고 있는데 왜 처벌 안 하세요? 사이비. 자, 주원아, 뭘 의미하죠? 사악한 학문. 무슨 의미? 사이비. 사이비. 어디, 어느 지역의 학문이에요? 서양의 학문. 그리고 무슨 종교? 그렇지. 왜 천주교 신자 왜 처벌 안 하시고, 왜 쓸데없는 서양 학문, 정말 사이비 같은 서양 학문 왜 배우십니까? 라고 정하는 내용이니, 이 글은 위정착사 사상을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글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볼까요? 다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뜻을 갖고 있는 네,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성리학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서양의 학문을 해석하는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자를 알려줄게. 자,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위장척사 사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 공부하실 때는요, 각 체계별 차이가 있었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 스피딩하는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에 15쪽에 있었습니다.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 세 가지의 항일 그 위정척사 사상에 대한 내용의 차이를 잘 정리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1890년대에 있었던 항일의병운동은 우리가 그동안 배우셨던 을미의병에 해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을미의병 공부하시면서 이 위정척사 사상에 대한 계보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과서 95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는 15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시험에 낼 줄이야.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 글은 박은식이라고 한 역사학자이면서 정치학자가 썼던 글인데 한국의 아픈 역사, 여기서 말하는 통자가 이게 아픔을 의미해. 통증. 한국의 아픈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일제강점기 때 박은식이 과거의 대한제국과 근대기약의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 내용은 다음 시험범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개화당의 실패. 개화당 세력 하나밖에 없어. 누구죠? 급진개합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제나야? 갑신정변. 그렇습니다. 제나야, 갑신정변 몇 글자짜리 사건이에요? 네 글. 1880? 우리 옛날에 그렇게 공부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나가 말한 그 답변의 내용으로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저들 일본인이 어찌 순수화 교를 도와줬겠어? 그걸 믿고 있니 바보들아? 라고 말하는 이거 근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내부 분쟁을 이용하여 간섭함에 있어서랴. 지금 청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하고 있는데 일본 여기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지금 도모하려 했었던 일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그 당시 급진기아파가 다른 나라 힘에 의지해서 얻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 주어나, 다른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일본. 그래. 그러니, 가신정변이라는 사건은 급진기아파, 같은 말로 개화당이라는 세력이 일본의 힘을 얻고, 그 당시에 정치적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였던 실패한 사건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주어나 한 번 더 말해볼게요. 기억사건. 답이 뭐라고요? 한성 조약. 네,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재나가 맞췄죠? 네,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치요? 1884년, 4글자, 이렇게 암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야 돼. 갑신정변의 결과, 두 가지 사건을 조약 이름으로 쓰라는 문제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이제 주어나 답을 알고 말한 거지? 자, 두 조약 뭐랑 뭘 말해야 돼요? 한성 조약이랑 텐진 조약. 그렇습니다. 한성은 지금 서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배상금 주는 조약이었고, 자, 티엔진. 솔직히 이거 중국어 발음이거든요. 여의야, 여의. 그래서 원래 어이 하면 좀 틀리게 해야 되는데, 외국어 발음이랑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티엔진. 이 발음이 한자 발음으로 천진이라고 해요. 이거 중국 땅에 있습니다. 베이징 앞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조약은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이 둘이 합의를 맺고 일단 조선 땅에 있는 군대를 서로 빠이빠이 철수하자. 근데 만약에 언젠가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함께 서로 통보하고 같이 해결하러 오자라고 하는 나중에 어떠한 그런 스포일러, 뭔가 암시할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조약 이름을 텐진조약이라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다음 배웠던 이런 가시정변에 해당하는 이 과정과 결과를 잘 정리하셔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한국사 수행평가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올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스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